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영어의 가장 중요한 두 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영어는 자리에 의해서 뜻이 생긴다. 그 자리 중 가장 중요한 자리, 두 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로 주어와 서술 동사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여기 팔품사와 아이돌 그룹이라고 써 있죠. 자, 팔품사하고 아이돌 그룹은 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면, 만약에 BTS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멤버의 이름을 물론 다 알고, 이름과 그 얼굴을 매치시킬 수 있고, 멤버가 무슨 역할을 하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이며, 그 노래의 어떤 부분을 누가 부르는지 압니다. 그쵸? 노래를 좋아해도,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도 당연히 이 작업은 당연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팔품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팔품사를 이름도 몰라, 역할도 몰라, 들어가는 자리도 모른다면 영어는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팔품사 이름은 멤버의 이름을 외우듯이 알아야 하고, 사실적으로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영어의 팔품사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리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름을 외우시고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팔품사를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팔품사를 8개를 쭉 나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팔품사부터, 팔품사에도 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들의 쫄병도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서히 어떻게 분류되고 하는 것을 배우는 순차에 의해서 외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배워서 그들이 들어가는 자리,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장 성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품사 되게 고루하고 재미없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아이돌 그룹이 우리와 친숙해지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그룹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역할과 그들의 노래를 모른다면. 그쵸? 그냥 지나가는 음악, 이거 좋은데? 하고 하는 것은 그냥 흘려듣는 거지,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영어를 우리는 잘 알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름과 역할과 들어가는 자리는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에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꼭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장이 들어갔을 땐 그 역할의 그 주어라는 것, 그 자리에 따라서 뜻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쉬운 문장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문장의 해석은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과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런 거 수능에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걸 문제주로 상상하고 문제주로 추측해서 맞춥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영어를 좋아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좋아하기 위해선 팔품사의 이름과 역할과 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배우시게 될 영어의 두 자리, 얘는 고정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붙어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어 문장의 주어는 문장의 주체고요. 주체가 어려우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문장의 처음에 오죠. 여기서 대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첫 자리는 주어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S로 줄여 말하는데 subject, 이 첫 자리입니다. 대개 문장이 처음에 옵니다. 좀 이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하도록 하고요. 해석은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는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조사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라는 걸 공부할 때 주어에 붙는 조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는 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아이에게는 우리가 배운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 조사를 외워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은, 는, 이, 갑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문장이 복잡해지시면 이 은는과 이가도 구분이 됩니다. 은는하고 이가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같은 레벨로 취급하지만 만약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 들어가서 정말 시험 보는 서술형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 교과서 영어를 마주하시길 때는 은는과 이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고요. 우선은 주어는 은는 이가로 배우시면 됩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조금만 그랬죠? 바로 명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상당어구. 명사, 대명사, 상당어구. 자, 여러분, BTS의 RM이나 J-Hope이나 슈가가 노래를 부르듯이 랩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랩을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명사하고 대명사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요. 그쵸? 얘네만 들어갑니다. 노래하는 BT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민이나 뭐 정국이나 뭐 이런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자리에 랩하는 멤버가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품사들이 간혹 주어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다른 건데 이때 잠깐 명사 역할을 해, 잠깐 대명사 역할을 해 라고 자기가 표현을 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투부정사입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또는 뒤에 ing를 붙여서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문장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당어구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쵸? 우리가 랩하는 멤버가 노래를 부를 때 간혹 부르지만 그것은 뭐 특이한 음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노래에 재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로 노래는 노래하는 멤버가 부르듯이 명사, 대명사만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 대명사가 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동사는 predicating verb라고 해서 PV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 verb는 영어에서 위치는 바로 어디냐면 바로 주어 바로 다음입니다. 주어 바로 다음. 어디? 주어 바로 다음. 여기가 바로 동사의 자리입니다. 주어 바로 다음에 온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서술어라고 부르고 우리는 서술동사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어에서의 서술동사도 서술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문장 맨 끝에 옵니다. 우리말에선 문장 맨 끝이지만 우리나라 말은 주어로 시작해서 주어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주어가 문장 맨 처음에 오는 건 거의 똑같고요.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는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 바로 다음에 서술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옵니다. 이 나머지의 위치가 다릅니다. 두 문장짜리일 때는 뭐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달린다. I run 할 때 나는 는 들어갔죠. 달린다 라는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서술 동사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일 때야 우리나라 말로 나는 달린다나 영어 I run이나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두 개뿐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뒤에 붙는 말이 나온다면 영어의 어순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과.
그쵸? 영어의 위치는 주어 바로 다음에 옵니다. 자, 이제는 주어 위치 2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이것은 아예 고정 쌍으로 외우시면 돼요. 영어 문장은 반드시, 자,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안 썼습니다. 여러분. 자, 영어 문장은 반드시 주어 하나, 서술동사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나 서술동사가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 하나, 서술동사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장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서술동사가 2개 있거나 주어가 2개 있으려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영어 문장은 반드시 주어 하나, 서술동사 하나 외우셔야 돼요. 서술동사가 절대 2개 오지 않습니다. 서술동사는 문장에 몇 개다? 반드시 하나다. 문장 하나에 서술동사 하나입니다. 그쵸? 해석은 뭐뭐이다입니다. 뭐뭐이다, 뭐뭐하다. 우리 영어 단어에서 품사로 보시면 품사로는 여기 주어 서술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바로 품사 동사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 동사와 서술동사는 뭐가 다른데요? 품사 동사라고 해서 모두 다 문장에 쓰이는 동사가 다 서술동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장은 그냥 많이 외우시는 문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를 다시 배울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얘하고 얘가 동사입니다. 품사로서 동사입니다. 얘는 원하다. 동사는 끝에가 다로 끝나며 어떤 동작이나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수영하다라는 얘도 동사입니다. 품사로서의 동사는 이 2개인데 이 문장 중 서술 동사는 어느 걸까요? 여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어 바로 다음에 나왔잖아요. 얘는 주어 다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서술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다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술 동사 자리는 주어 바로 다음입니다. 그쵸? 되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주어하고 서술 동사는 하나의 문장 하나는 바로 이 세트가 들어가야지 문장이 성립해요. 문장이 되려면 문장이라고 얘기할 땐 주어하고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문장의 조건은 주어하고 동사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하나씩 존재한다. 만약에 2개 이상이 오려면 접속사라는 새로운 품사가 등장해서 풀 붙이듯이 붙여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건 잊으세요.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문장 하나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제가 제일 아이들이 많이 보는 실수. 나는 달린다. I am run.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I am run. 너무 자연스럽게 써요. running 이라고 쓰시는 건 맞아요. 그럼 뭐한데? running은 동사에 뭔가 달라붙었잖아요. 얘는 지금 현재 분사로 쓰인 거. 현재 분사라고 하고 얘는 품사가 지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모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확실한 건 지금 run이라고 썼을 땐 얘도 동사, 얘도 동사니까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립니다. 동사가 몇 개다? 2개다. 이런 서술 동사 2개 있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사는 몇 뿐이다? 문장에 하나뿐이다. am을 쓰면 am에 맞춰 써야 되고 run을 쓰면 더 이상의 비동사는 오면 안 됩니다. 그쵸? 서술 동사. 자, 동사라고 부르는 품사는 얘도 동사, 얘도 동사지만 서술 동사는 어디뿐이다? 주어 바로 뒤에 있는 이놈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저는 주어와 동사에게 별명을 주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아이돌 그룹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한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주어에게는 이제 리더의 자리를 주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얘는 리더라고 봅시다. 그
BTS의 리더가 RM이잖아요. RM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RM은 바뀌지 않어요. 이 리더가 이 문장 전체 항상 뭐 노래를 제일 많이 불러서 리더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든 리더가 그 모든 문장을 그 어떤 그 BTS에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은 리더의 입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바로 이 주어가 문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에 맞춰서 뭐든지 다 맞췄어야 합니다.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놈은 뒤에 있는 놈을 지배해요. 영어에선. 얘에 맞춰서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술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래의 대형에서의 센터에 해당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에서 이 센터를 기준으로 대형이 바뀝니다. 그쵸? 센터는 가만히 있고요. 센터가 중심을 잡아줄 때 그 옆에서 대형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서술동사를 기준으로 자리가 정해집니다. 바로 뭐냐면 서술동사 앞에 맨 처음에 주어가 대개 문장에 처음에 온다고 했는데 문장이 처음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리고 이 단어가 쉬운 단어라면 당연히 주어로 알아보죠.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야. 처음 보고 뭐 인생에 처음 봤어. 이럴 때도 얘가 주어인지 어떻게 하냐. 이 서술동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서술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로 보고 서술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이 센터를 기준으로 여기는 보어나 목적어의 자리입니다.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를 다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리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이 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문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주어가 뒤로 갈 때는 상대방이 이게 워낙 이거는 완벽하게 고정된 거라서 만약에 생각하세요. 맨날 두 자리가 고정 자리로 이렇게 앉았는데 어느 날 얘가 저 멀찍이 뛰어 앉았어요. 둘이서 친했는데. 그럼 우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쟤는 싸웠냐? 쟤 왜 그래? 쟤 왜 떨어져 앉아? 왜 저렇게 앉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맨날 주어하고 서술동사의 구조로 나왔는데 어느 날 말하는데 주어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쟤 뭘 말하려고 해?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주어가 뒤로 가면 강조하거나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질문하거나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상대방의 리액션이 필요로 하는 문장들일 경우에 또는 관심이 필요할 때 얘랑 어순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리만으로도 강조가 되고 자리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영어의 구조입니다. 그쵸? 영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우리는 아직은 주어하고 동사의 구조를 파괴하는 그런 문장을 배우지 않습니다. 파괴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이렇게 하려면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의문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구조가 없고요. 의문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문문만 배우고 나머지 도치구문이나 아주 어려운 구문들은 다 이런 도치들이 일어나는 문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라고 파악되고 시험에 매번 나오는데 그런 문장들은 나중에 외웁니다. 우리가 여기 2단계 기초영어 단계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얘하고 얘가 바뀌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외우세요.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와 동사는 문장이 딱 하나뿐이며 주어는 리더로서 문장 맨 앞에서 모든 걸 지배하고 주어에 따라 이 멤버들이 하는 역할과 이런 것이 다 정해지고 행동 방향이 정해지듯이 주어에 맞춰 써야 되고 이 서술동사는 센터로서 센터에서 대형이 만들어지듯이 이 동사에 의해서 자리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동사를 보고 앞에 주어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결정납니다. 이래서 얘는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쵸? 두 단어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경희 방식대로라고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의 설명창에 그 주소를 써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러한 내용의 요약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장 연습, 내용 요약본, 단어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연습해 보시고요. 문법 연습 종이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험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시험지를 가지시고 답지도 당연히 뒤에 따라 있겠죠. 오늘 연습을 하시면 이런 답지, 사실은 여기에 이 빈칸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요, 빈칸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줄줄이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말은 그대로 문장으로 화할 거고 문장에 할 때 매우 필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연습을 하는데, 자, 아주 간단하게 문장 연습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써서 좀 연습을 해볼까 했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춤춘다. 제가 올릴 건데 은는이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어입니다. 춤춘다, 얘 동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They dance. 그리고 문장을 처음 쓸 때는 문장을 쓰는 방법에서 첫 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첫 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룰입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게 첫 자가 대문자가 아니면 문장이 끊기는 게 어딘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장 대문자 반드시 찍어주셔야 되고, 소음 여기 뭐 찍으셔야 돼요? 점 찍으셔야 돼요. 마침표. 이게 없으면 어디가 문장의 끝인지 알 수 없어서 해석이 계속 이게 말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데이 댄스 이런 쉬운 문장으로 수능 보거나 뭐 이런 거 보지 않지 않습니까? 문장들이 매우 길어집니다. 한 4줄, 3줄짜리 문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디가 끝인지,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작 시험이나 이런 거 보실 때 문장 천자, 대문자, 마침표 안 찍으시면 다 감점 대상입니다. 반드시 하세요. 대문자, 마침표. They dance.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어떻게 문장 쓰는지는 저의 문장 연습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네이버나 뭐 저의 지금 여기 있는 창에다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단어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iron, 이런 문장들, 이런 두 문장짜리 문장은 충분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단어장을 만약에 단어가 잘 모르시면 단어장 다운받으셔서 그 단어장에 나오는 은는이가 나오는 거 문장 주어에다 쓰시고요. 동사 쓰시면 됩니다.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서 여기 아나, 여기 am이나 이런 비동사랑 같이 쓰시면 틀리다는 사실, 서술동사는 반드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